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새로 나온 환자 수가 10명대로 줄어든 지 하루 만에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지 한 달 만에 이뤄낸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참아왔고 또 가게를 열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제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때라며 황금 연휴가 끝나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더 이어는 가되 몇몇 제한들을 풀기로 했습니다. 학원, 헬스장 같은 곳들 문 닫으라고 강력히 권고했었는데 이걸 거둬들였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좀 풀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넘어가겠다고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관련 소식을 하나하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김세현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됐습니다. 이달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6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 때 나들이나 외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겁니다. 대신 종교시설과 학원, 유흥 및 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같은 강력한 권고는 풀기로 했습니다. 다소 완화된 형태이지만 거리 두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후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 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그럼 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가서 조금 전 나온 정부 발표 놓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령 기자, 정부 결정을 보면 국민들 피로감과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 또 방역도 느슨해지면 안 되고 여러 고민이 담길 것 같던데요. 네, 정부는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로도 커지고 또 참여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떨어지면서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공다솜 기자 리포트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선 8명의 환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18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에 비해 10명이나 줄었습니다. 5명은 해외에서 유입됐고 국내 감염은 3명뿐입니다.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18일 이후 61일 만입니다. 앞서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2월 하순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급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고 열흘여 만에 대구에서만 741명, 전국에서 9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강력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등으로 이달 들어 확진자 수가 크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부활절과 총선 투표 등을 치른 뒤 아직 2주간의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다며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송구하게도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 주간의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JTBC 공다솜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감염 확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이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얼마 전 총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감염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환자가 다시 또 늘어난다든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강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 한 가지 조건에 달았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거리 두기의 강도를 낮추거나 또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 건데요. 감염 확산 위험도는 2주 단위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는 일일 확진 환자 수나 집단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합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강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 이령 기자,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바뀌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년들 위해 필수적인 채용 시험 등을 실시하기로 했고, 또 자연 휴양림 같은 탁 트인 곳, 그리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는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외 공공시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취업 걱정이 더욱 커진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당초 2월과 3월에 예정돼 있던 공무원 채용시험 등은 현재 줄줄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걸 전제로 실내 스포츠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막을 미룬 프로야구의 경우 5월 초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예외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정부 발표와 별개로 제주도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대거 찾을 거란 예상에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완화 조치의 성패가 시민들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JTBC 유미입니다. 조금 전 정부 브리핑에서는 많은 가정의 관심 사안이죠. 아이들 등교는 언제 하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다시 이령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내일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등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했습니까? 네, 앞서 오후 3시 이뤄진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일괄적인 등교보다는 초중고 혹은 중3과 고3 이렇게 상황별로 다르게 등교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어 5시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간 다시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병행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염 전문가 또 중대본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점차 결정해 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전국 학력평가에 대해서도 정부 설명이 있었죠. 앞서 이 학력평가를 등교에서 치르게 한 뒤에 문제가 없다면은 등교 개학에도 탄력이 붙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전국 학력평가와 관련해서는 17개 교육청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해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고3 학생들의 모의고사는 지난 3월 모의고사가 연기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서울시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낼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발표 내용 이희령 기자였습니다.